안녕하세요. 랩넌트 에듀 대표 강사 윤혼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선생님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또 이 아이들에게 어떤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 함께 참여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어머님들 이 자리에서 함께 저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교육을 들으실 건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먼 곳에서 함께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느리게 하는 건 아닌지 빠르게 하는 건 아닌지 지금 잘 듣고 계시는지 어떤 반응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화면을 켜주시면 제가 이렇게 옆에 바로 모니터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 어머님들과 소통하면서 교육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어머님들이 이 화면을 보시면서 대화를 직접 해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거기 때문에요. 화면을 켜주시면 어머님들이 지금 같이 대화를 하고 계시구나 라고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육이 마치면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을 거니까요. 오늘 교육이 다 마치고 구글 설문지 꼭 같이 확인해 주시고 설문지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7시입니다. 본격적으로 마음을 여는 대화법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여는 오늘의 마음 대화법은요. 이 순서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마음이 닫히고 열리는 대화의 한 끗 차이가 어떤 것인지,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나는 지금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대화의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대화의 주체는 나인 건지 아이인 건지 이렇게 한번 또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여러 상황 속에서 저희 마음 빛깔에서 하는 이 대화를 아이들과 실제로 문제 상황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같이 실습하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나는 교육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 동그라미. 네.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닫히는 대화. 실수 첫 번째예요. 나는 주사가 무서운데.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랑 같이 병원을 이렇게 다니실 때가 있잖아요. 자,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과 병원에 갔어요. 여기저기 아픈 아이들이 있고 또 우리 어머님들도 같이 아이들과 같이 나란히 앉아있죠. 아이들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주사 맞아? 엄마, 나 지금 오늘 주사 맞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 아이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안 맞아. 그렇지만 그 아이는 주사를 맞았죠. 예, 안 맞는다고 했지만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한쪽에 있는 어머님도 똑같이 질문하는 아이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사 맞아야 낫지. 뭐가 그렇게 겁나서 그래. 별로 안 아파. 조금만 참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마음이 다치는 대화 중에 하나가 아니야. 안 맞을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는 유형. 두 번째. 별로 안 아파. 조금만 참아. 라고 말하는 아이보다 내중심적으로 말하는 유형. 정말 되게 편안하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있을 법한 이런 사례들이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했을까? 좀 의문이 들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마음이 다치는 대화 실수.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엄마는 요정인가? 천사인가? 이건 무슨 사례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엄마 금방 다녀올 거야. 라는 말 우리 어머님들 자주 하시죠? 자, 아이랑 엄마가 함께 집에 있어요. 어머님은 집안일을 하고 있고 아이는 혼자서 인형놀이를 막 하고 있죠. 그런데 엄마가 집 앞 편의점에 다녀올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럼 저희 이제 어머님들이 금방 앞에 나갈 거니까 그냥 살짝 나갔다 와야지 하고 아이가 또 엄마 이렇게 나갔다 온다고 말하면 같이 따라 나올까 봐 급하게 갔다가 오는 일이 있죠. 이제 여기 사례에서도 그 내용입니다. 금방 다녀오면 되니까 잠깐 나갔다 와야지 하고 이제 나간 거죠. 편의점에서 이제 다녀온 엄마가 이제 엄마 집으로 들어가는데 맨발로 막 집 앞에 나와서 엄마를 찾고 우는 겁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엄마가 지훈이 놀고 있어서 금방 다녀온 거야, 요 앞에. 그것도 못 기다리고 나오면 어떡해. 엄마 금방 다녀오잖아. 엄마 요 앞에 다녀온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우리 엄마는 요정인가? 안 보는 사이에 갑자기 엄마가 평 하고 사라진 경험을 아이는 한 겁니다. 자, 그냥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었어요. 이 아이의 마음이 다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음.
마지막 마음이 다치는 대화 실수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엄마 난 마음이 아파. 왜 이런 말을 했을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가 울먹이면서 이런 말 합니다. 엄마 나 여기 아파. 손가락만 내미면서요. 근데 엄마가 보기에 우리 아이들이 상처가 전혀 안 나고요. 빨갛지 않을 때 엄마 아파 엄마 아파 엄마 아파 하면서 이렇게 오는 아이들이 좀 있죠. 어머님들. 네. 엄마가 보기에는 전혀 안 아파 보이는데 얘는 너무 아픈 거죠. 그러면서 마치 피가 나는 것 같으면서 너무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진짜 아파? 엄마가 봤을 때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은데?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웃으시는 어머님들 계세요. 그 빨갛지도 않잖아. 눈물 짠다, 눈물 짠다. 예. 아이들과 이런 대화를 좀 합니다. 현실 대화, 현실 대화. 네, 찐 현실 대화. 그럼 아이가 울면서 막 이래요. 아프다고! 엄마는 모르면서! 엄마 미워! 그러면서 갑자기 갑니다. 그럼 엄마가 갑자기 미안해져요. 진짜 아팠나? 뭐 이런 생각 들죠. 네, 이런 현실적인 문제. 여기서 근데 아이들의 마음이 뭐 이것 가지고 다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왜 마음이 다치는지 한번 우리 아이들의 감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상황이에요. 다른 대화 어떤 식으로 하면 될지. 아니야, 안 맞을 거야. 별로 안 아파. 조금만 참아. 뭐 그거 가지고 아프다고 그래. 이런 상황에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움. 사실은 주사를 맞는 것에 대해서 안 아플 수 있죠.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였을 때 병원 가서 생각해 보면은 맞을 때 아프고 안 아프고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지 부모님이 느끼는 감정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그 별로 안 아파 할 때 되게 섭섭합니다. 그쵸,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섭섭함까지 밀려와요. 엄마는 안 아프겠지만 나는 아플 수 있고, 엄마는 안 무섭겠지만 나는 주사가 무서운데, 우리 엄마는 별로 안 아프다 그러고, 그리고 안 맞을 거라 그래 놓고는 맞고. 네. 똑같은 상황인데요. 아이들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두려운 마음과 섭섭한 마음과 엄마는 거짓말쟁이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기는 감정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우리 지훈이가 겁이 나는구나. 엄마도 주사 무서워. 그냥 우리도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죠. 엄마도 조금 무서워. 조금 아프기도 할 것 같아. 그러면 엄마랑 함께 5번을 세보자. 엄마도 옆에서 같이 아픔을 느낄게. 어렵겠지만 함께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어. 아파서 계속 아픈 것보다 한 번만 딱 아프고 안 아픈 게 더 나을 것 같아. 자, 같은 말입니다. 같은 상황인데요. 이 아이한테 너 안 아파 라고 치부하기보다는 나도 아플 것 같아 라고 말하면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마음이 열려요. 아주 잠깐의 대화인데도 불구하고 다치기도 하고 열리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장면. 엄마 금방 다녀올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엄마 금방 다녀올게 라고 얘기하고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심지어는 말도 안 하고 사라졌어요. 요때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분리불안입니다. 아시겠지만 엄마한테는 굉장히 잠깐의 시간이에요. 그죠? 잠깐 다녀올 거니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시간은 우리가 어른이었을 때, 아이였을 때도 이러잖아요. 엄마한테는 1시간이 짧은데 아이들한테는 1시간이 한 5시간 정도의 체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엄마는 10분을 나갔다 와도 엄마가 어디에 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갔는데 엄마가 안 들어오는 그 10분이 아이들한테 1시간, 2시간 같다는 거죠. 예고 없이 사라진 거예요. 요정인가? 우리 엄마가 갑자기 평 하고 사라졌네? 아이들이 이거를 만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언제 멀어질지 모르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생기면서 엄마가 잠깐만 안 보여도 굉장히 크게 불안을 느끼고 소리 지르고 우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앞에 나가는 건 어머님들의 입장이지만 그 잠깐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언제를 갔다 오고 언제 들어올 건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휴지를 버리러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원에 데리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원을 운영할 때 어머님들이 엄마가 원에 3시까지 올게, 3시까지 올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 3시라는 시간을 모르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3시라고 말해놓고 이제 4시쯤 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3시라는 시간으로 아이들이 아는 게 아니라 체감을 해요. 이쯤 되면 밥 먹고 나서 내가 눈 뜨고 엄마 온다 했는데
요렇게 아이들이 시간의 흐름으로 어머님이 올 걸 기억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시간에 자꾸 늦게 오거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똑같은 분리불안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올 거야. 그러면 어딜 갔다 올 건지, 몇 시에 올 건지를 명확하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요. 아이들이 언제 곧 떨어졌었을 때 다시 엄마가 나한테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엄마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다녀올 거야. 엄마 요 앞에 갈게 요 앞에. 요렇게 하는 약간 두뭉실한 장소나 시간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아이들에겐 다른 안정감과 다른 마음이 열리는 그런 대화를 시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아까 너 진짜 아픈 거야? 엄살이, 피 나오는 것도 아닌데 눈물이 막 나오네. 막 이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어머님이 보는 시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였을까요? 우리 아이들은요, 애정결핍입니다. 유난히 조금만 다쳐도 굉장히 크게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통증을 많이 느껴서 그렇게 아이들이 막 아프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엄마한테 이걸 크게 말해야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온다는 걸 아이들은 압니다.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에 마음에 조금만, 내가 조금 상처가 생긴데 엄청 크게 말을 해서 엄마의 관심이 나한테 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프고 속상한 상황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무관심한 대답으로 자꾸 대답을 해주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그 무관심한 대답이 점점 나에게 큰 관심으로 나타날 때까지 아이들은 더더욱 크게 오버해서 액션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작은 아이들의 어떤 대화와 아이들이 부모님을 찾을 때 그때마다 그때그때 어머님들이 대답해 주시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어머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더라.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우리 엄마는 역시 내가 다쳐도 맨날 괜찮다 하고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엄마는 치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다쳤구나. 아프겠네. 상처난 곳에 밴드를 붙여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변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줬더니 별거 아닌데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한 번, 어머, 그랬구나. 어머, 다쳤네. 어머, 아프겠네. 이렇게 해줬더니만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조금만 다쳐도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막 호들갑을 부리지 않을 때 있죠? 그때 부모님이 호들갑을 부리면 안 됩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왔었을 때 엄마 여기 다쳤어 이렇게 온단 말이죠. 엄마 여기 부딪혔어 아파 하면서 우는데 여기서 어머님들이 엄청 아팠겠네 어머 어떡해 어이구 아팠겠다 막 이렇게 하시면 이 아이가 당황해요. 나 여기 살짝 아픈 건데 우리 엄마는 엄청 아프게 느끼게 나한테 얘기해주네. 요즘 아시겠지만 와이파이 블루투스 아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 안고 가다가 문 탁 때리고 아이가 안 다쳤는데 탁 때리면서 소리만 들리게 하고 아이한테 아프겠다 막 이렇게 하는 그 장난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아이들이 자꾸 애정결핍화시키고 관심을 끌어내려고 연극을 해야 되게 만드는 거에 좀 안 좋은 장난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이가 조금 다쳤을 때는 이거 다쳤구나 아프겠네 밴드 붙여줄까? 요 정도의 반응. 그리고 애가 진짜 엄청 아픈 거죠. 정말 아팠을 때는 어머 너 진짜 아팠겠다. 그러면서 정말 이 아이가 아픈 만큼의 경도와 정도에 따라 어머님들이 반응을 해주셔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신이 어느 정도의 아픔을 또 어느 정도의 속상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어머님들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대화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여기에 출처는요. 우리 최연희 작가님이 지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는 7가지 방법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야기. 아까 저희가 닫히는 대화, 열리는 대화를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대화하는 유형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나요? 우리 어머님들은 어떤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먼저 좋은 대화, 긍정적인 대화, 개방적인 대화, 자유로운 대화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훈육 상황이 생겼을 때, 또 아이들과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대화의 유형을 바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문제 상황 때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어차피 내가 말한 대로 너는 행동해야 돼. 이렇게 답정너로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엄마가 원하는 대답을 할 때까지 사실은 우리 아이가 결과적으로는 그 대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답정너 대화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두 번째, 동상이몽. 너 왜 이렇게 엄마 마음을 모르니? 엄마는 이 마음이야. 이렇게 하려고 한 거야. 엄마 마음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내 아이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에 섭섭해하는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 섭섭해하는 걸 먼저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엄마도 섭섭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섭섭해. 너 왜 이렇게 엄마 마음을 모르니? 너 사랑해서 그런 거야. 우리 아이는 그러죠. 왜 사랑한데 엄마는 짜증을 내? 막 이렇게 현실의 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따로따로 대화. 엄마와 아빠가 말하는 게 달라요. 엄마는 너 눈을 쳐다보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어딜 보면서 엄마랑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빠는 너 어디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 눈 얼굴 고개 내리고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죠? 그리고 어쩔 때는 또 엄마한테 말해도 따로 저기가 있고 아빠한테 말해도 따로 저기가 있어요. 반방목 현상 일어나는 이런 대화들이 또 있습니다. 자, 내가 아이와 문제상이 생겼을 때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런 대화에서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대화의 스타일로 하면 우리 아이들이 내 말과 같이 들으면서 행동 수정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이렇게 대화하는 기본 자세를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화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마음이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바로 상대를 위한 마음. 상대가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들을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고 어머님들이 대화를 하시면요. 결과적으로는 아이의 행동 수정을 이끌어내는 데까지도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화가 났지만 이 아이한테 내가 먼저 말을 하게 되면 이 아이의 입장을 못 듣고 그냥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나중에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말을 25%만 하고요. 그 다음에는 들어주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단어와 문장 자체를 이야기할 때 그 단어가 말하는 게 뭔지 얘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먼저 말을 듣고 이해해 주신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의 숨은 의도인 75%, 25%는 이 아이가 그냥 단어와 문장 자체를 말하는 걸 듣고 우리는 25%만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75% 들을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아이가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표정이나 제스처, 말투.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제스처, 표정, 말투를 가지고 어머님들과 대화를 합니다. 아이들의 숨은 의도는요. 단어와 문장 자체에 있다기보다 이 아이가 나랑 말할 때 이런 눈빛, 또 이 아이가 막 하는 이런 몸짓, 이 아이의 말투, 악센트에 숨은 의도가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 거짓말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그 관심법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말로는 엄마는 안 그랬어요 했는데 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그런데 거기서 이 아이가 왜 안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듣고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줬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아, 엄마가 지금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나랑 대화를 통해서 내가 지금 행동 수정을 일으켜야 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보다는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내가 정확히 이해하면서 듣는 행동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정확히 듣고 이해했을 때 그 다음엔 정확하게 어머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얘기해야 될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아이가 나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 정확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점검을 하시면 그 다음에 난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될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대화의 기본 자세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내가 듣겠다.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 자체를 먼저 듣고 두 번째는 이 말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들어보겠다. 잘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 자세가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황별로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볼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어머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아까 마음이 닫히는 말을 하느냐, 마음이 열리는 말을 하느냐를 오늘 이 네 가지의 과정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이 빛나게 해서 아이들의 행동이 빛나게 하는 함께 대화법입니다. 바로 영어로 with죠. with 대화법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watch, W로 시작합니다. 볼 겁니다. 어떻게요? 아이들의 마음을 자세히 볼 거예요. 아까 제가 대화하는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듣는 데에는요, 귀로 듣는 게 있고 눈으로 듣는 게 있습니다. 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듣는 것. 귀로 문장과 단어 자체를 들었다면 눈으로는 아이들의 행동 제스처를 보면서 아이들의 의도를 듣게 되죠. 자, 그때 언제 이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어디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왜 그러는지 이 아이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또 내가 이 아이를 잘 보시면 아이들한테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실습은 제가 조금 이따 같이 하도록 할게요. 먼저 뭐예요? 잘 보아야 한다. 마음 관찰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잘 보고 아이도 잘 보게 해주었다면은 아이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아이 메시지는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하나요? 내가 너의 마음을 공감해라는 입장으로 얘기합니다. 아이 메시지를 잘못 쓰면 내가 섭섭한 걸 얘기하게 되는 거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공감하고 있어. 그런데 나의 입장은 이런 입장이었어. 공감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 메시지, 바로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잘 보았다면 잘 공감하게 되겠죠. 힘들었겠다. 너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네. 내가 근데 다 이해는 할 수 없어. 명확하게 아이들한테 나의 마음도 그리고 너의 마음도 이해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나도 마음이 아파. 너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공감해 주는 것. 자, 그렇게 되고 나서는 공감으로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만 받다 끝나면요, 아이들은 자꾸 위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공감해주고 위로만 하면 거기서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공감해줬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을 말해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문제를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적인 것을 얘기해줘야 이 아이가 내 맘대로 했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구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표현해 줄 겁니다. 무엇이 가장 어려웠니? 다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너가 지금 나한테 떼쓰고 짜증 부리고 화나는 이 마음을 엄마도 이해는 하지만 이 마음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였을 때는 어떻게 보이겠니? 그렇다면 이 방법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보면 좋을까? 사실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아이가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가 이렇게 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널 보면 이해할 수 없어. 우리는 계속 아이들한테 예쁘게 말하려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말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한 사실을 얘기해줘야 아이들이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내 맘대로 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구나. 엄마는 이해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에는요. have a try. 해보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겠네. 내가 밥 먹기 싫다고 뛰어다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 하겠구나. 까지 아이들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말해줘서 고맙고 그것만으로도 훌륭한데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 우리 지금부터 그럼 함께 실천해 볼까?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기까지 이 네 가지 단계를 가지고 어머님들이 대화를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상황 1입니다. 애들이 마음대로 식당에서 뛰어다녀요. 네. 우리 아이들 마음대로 식당에서 뛰어다닐 때도 있고 또 식당이 아닌 집에서 밥 먹을 때 뛰어다니고 마치 밥 먹는데 휴게소처럼 왔다 갔다 하시죠? 우리 아이들 그죠? 네, 여기가 휴게소 같아요. 밥 먹다가 나갔다가 밥 먹다가 TV 봤다가 밥 먹다가 저기 가서 뭐 갖고 왔다가 장난감을 갖고 놀았다가 어머님들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어머님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뒤를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여줘야 되는 상황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with 대화법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이렇습니다. 처음에 관찰합니다. 한번 우리 선생님, 어머님들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말로 해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습을 할 때도요. 심폐소생술을 보기만 하면요.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 때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여기 제가 적어놓은 이 발문을 가지고 함께 저랑 같이 말을 해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신 분들 동그라미. 네, 좋습니다. 자, 어떻게 이 말을 할지 먼저 관찰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니?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니?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감사합니다. 지금 따라하고 계세요. 자, 이제 아이들한테 관찰하게 해요. 아이들의 이제 행동을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또 관찰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 공감해 줄 거예요.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엄마도 밥 다 먹고 뛰어다니고 싶었어. 엄마도 기다리는 것 힘들었었어. 다 먹었는데 놀러 가고 싶지. 이해해. 네. 자, 이 말 들을 때 우리 아이들 어떨까요? 아, 엄마도 그랬었구나. 아,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제는 그렇지만 사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자, 사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같이 먹고 있네. 엄마나 아빠가 먹지 않고 나가면 엄마 아빠도 배고파서 놀아도 재밌게 놀 수 없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도 먹을 때 너가 뛰어다니거나 장난치거나 혹시 부딪혀서 다칠까 봐 편하게 먹지 못할 것 같아. 너가 밥 먹을 때 누군가가 그런다면 어떤 마음일까? 네, 우리 친구들이 사실을 확인하고 내 마음처럼 다른 사람들이 느꼈을 때 불쾌할 수 있겠다는 걸 경험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이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겠죠? 자기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할 때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행동할 수 있게 돕는 대화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엄마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다 같이 먹을 때까지 엄마랑 여기서 재미있는 그림이나 글자 놀이를 해보자. 그런데 엄마가 먹을 때까지는 옆에 있는 그림 글자를 찾은 것은 비밀이야. 끝나고 나서 엄마가 맞춰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엄마가 그림 글자 놀이를 찾는데 엄마도 밥 먹으셔야 돼요. 아버지도 밥 드셔야 돼요. 아이들이 놀자고 하면 밥 먹을 때 놀아주는 버릇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이들한테 나도 밥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왜 너 엄마 밥 먹을 때 그렇게 해라고 따지면 안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밥을 먹을 때 엄마, 아빠가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 너가 밥을 먹을 때 엄마, 아빠도 같이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글자, 그림 맞추고 찾아보고 맞춘 놀이를 하되 엄마가 먹을 때까지 비밀로 찾고 있어. 말하지 말고. 그리고 엄마가 다 먹고 나면 물어볼 거야. 어떤 그림, 어떤 글자를 찾았는지, 또 그 글자 찾은 것을 엄마가 맞추는지 한번 우리 놀이해보자. 이렇게 어머님들이 다른 곳의 아이들이 이 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되 어머님들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럼 마음빛깔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식당에서 뛰어다니거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엄마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계속 엄마 아빠가 뭔가 지시해서 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마음빛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빛깔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나누는 행복한 마음의 힘이 기쁨인데 이 기쁨은 나만 좋다고 느끼는 기쁨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나는 밥 먹었어요. 나는 밥 먹어서 기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고 있나요? 내가 혼자 기쁘다고 마음대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밥 먹을 수 있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너가 재미있게 놀고 싶은 이 마음, 기쁘고 행복한 마음, 너가 밥 먹을 때 기쁘고 행복한 마음,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과 지금 밥 먹을 때는 같이 밥을 먹고 밥을 먹을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이 약속과 질서를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지. 너의 기쁨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기쁨도 함께 지켜나가면 좋을 것 같아. 저희 마음빛깔에서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만해, 하지마, 먹어야지, 왜 안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 마음빛깔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기쁨의 말, 질서의, 약속의, 자율의 마음의 힘을
그때그때 상황에 적용해서 어머님들이 자유자재로 써주실 수 있다면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나는 질서의 마음의 힘이 있는데 내가 나는 즐겁지만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구나. 그래 내가 이거 기쁜 마음의 힘을 배웠는데 아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재밌게 놀 수 있을 때까지는 질서를 가지고 약속을 지켜서 자율적으로 해야겠다. 개념적으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자유자재로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상황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씻지 않으려고 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아이들 씻지 않으려고 하고 정리 안 할 때. 그쵸? 아, 정말 원에 지금 바로 어린이집 가야 되고 유치원 가야 되는데 아침에 안 씻고 안 간다고 막 짜증 부리고 장난감 꺼내면 이 안에서 있었던 근본적인 우라통이 올라오시죠? 우리 어머님들. 자, 그럼 이 우라통 올라왔을 때 위드 대화법 한번 또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관찰. 아이들한테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게 하고요. 또 아이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그 모습인지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대화법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너의 지금 모습은 어떠니? 거울을 보여주시면서요. 씻지 않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어떠니? 친구가 씻지 않고 너의 손을 잡았을 때 너는 어떨 것 같니? 아이들한테 이제 관찰합니다. 아이들도 다른 사람을 관찰한 것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공감 바로 들어갈게요. 엄마도 씻지 않고 씻기 귀찮을 때 정리 안 하고 싶을 때 있었어. 특히 엄마가 어지럽히지 않았는데 있잖아. 너 거 정리해야 할 때는 화가 나기도 해. 나도 정리 안 하고 싶을 때 있고 씻지 않고 싶을 때 있어. 아이들한테 공감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공감가 해줬어요. 씻지 않을 수 있지. 정리하고 싶지 않은 마음 있을 수 있어.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사실을 얘기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렇지만 씻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엄마도 물건이 원래 있던 자리에 없어서 불편함이 생기더라고. 씻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자, 공감하고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또 다른 우리 아이한테 사실에 일어날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문해 보시는 거죠. 그럼 이 아이가 이제 씻지 않고 나면 감기 걸려. 정리하지 않으면은 장난감에 발 부딪혀. 이런 말 합니다. 실제로 어머님들 제가 마음 빛깔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게 하면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대답들이 나와요. 정리하지 않으면요. 장난감 발에 부딪혀서 엄청 아파요. 이런 말 다 하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다 해요. 그러면 이때 이제 그래, 그렇지.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고 힘들지.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 자, 같이 한번 대화할게요. 시작. 우와, 엄마보다 더 많은 생각을 했네. 멋지구나. 우리 지훈이가 왜 씻어야 하는지 또 정리하면 무엇이 좋은지 같이 얘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럼 우리 누가 먼저 멋지게 정리하나 시작해볼까? 그리고 또 이 깨끗한 방을 보면서 우리 몸도 한번 깨끗하게 씻어볼까? 아이들과 행동할 수 있는 내용까지 같이 대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음 빛깔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씻지 않고 정리하려 하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의 힘을 가지고 대화를 할까요? 이렇게 대화합니다. 엄마는 너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지만 너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는 너무 사랑해 너를. 그런데 너가 씻지 않고 냄새가 나고 더러우면 다른 사람들은 너를 사랑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피할 것 같아. 너가 가지고 있는 좋은 모습이 너무 많은데 겉에 보이는 더러운 모습으로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같이 시원하게 샤워하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아 볼까? 이렇게 대화해 주시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마음의 힘은 이것입니다. 사랑. 사랑의 마음의 힘을 가진 친구들이 청결하기도 하고 또 우정의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이 마음의 힘들을 우리 어머님들이 원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배워오면 가정에서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사랑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 누가요? 엄마는 너가 사랑받는 아이로 커기 위해서 청결하게 또 다른 사람과의 우정도 잘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을 협력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 좋겠죠. 씻지 않으려고 하고 정리하지 않을 때 이런 마음의 힘을 가지고 어머님들이 대화해 주시면 씻자, 이제 좀 정리하자 이런 말보다 훨씬 아이들에게 마음을 사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끝까지 거짓말할 때. 네, 우리 아이들 이제 4살 지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거짓말을 하십니다. 네, 옛날에는 5살부터 거짓말을 했는데요. 요즘은 아이들이 좀 거짓말을 하는 속도가 많이 빨라졌어요. 4살부터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같이 또 위드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같이 합니다. W, 관찰이었죠. 그 다음에는 공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보고 그 다음에는 행동을 수정해 드릴 겁니다. 자, 이 대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말을 하는 친구를 보면 어떠니? 엄마 선생님이 너에게 거짓말을 했었을 때 넌 마음이 어땠니?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면 너는 어떤 생각이 드니? 엄마도 거짓말할 때가 있어. 너한테 사주고 싶은 장난감 사준다고 하고 못 사주는 경우도 있고 놀러 가자고 했지만 못 가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 되게 속상하잖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혼날까 봐 무서워서 거짓말할 때도 있었어. 엄마도 그런 적 있었어. 그런데 거짓말을 할 때는 몰랐어. 거짓말을 하고 걸리지 않고 들키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그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지훈이 앞에도 엄마가 거짓말하고 들키면 설 수가 없더라고. 그럼 우리 지훈이는 거짓말을 들켰을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엄마가 거짓말을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 지훈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들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 마음에 대해서 자기 얘기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엄마는 차라리 거짓말하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 들키니까. 들키면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지더라고. 두려워지더라고. 그러면 우리 함께 어렵지만 솔직하게 말하기 놀이, 정직하게 말하기 놀이 한번 해볼까? 어머님들과 거짓말을 통해서 아이들이요. 두려워하고 들킬까 봐 내가 겁이 나서 하는 많은 거짓말들이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짓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같이 나도 거짓말하는 사람이었다. 나도 거짓말한 적 있었다.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싶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다. 어머님들이 이렇게 공감해 주시면서 그렇지만 거짓말이 들켰을 때는 오히려 거짓말을 하기 전보다 훨씬 큰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아이들과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빛깔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아이들과 대화를 해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대화를 하시도록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선생님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친구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들킬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너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러면 너의 말을 계속 믿지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너의 말과 행동이 존중받지 못하게 돼. 이제는 거짓말하지 마 이런 말을 들어야 하거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어디서나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지훈이가 된다면 누구도 너를 존중하고 어떤 사람들도 너를 사랑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와 논리가 아이들한테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빛깔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겁이 나고 숨고 싶은 마음을 마주서서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두려운 마음을 마주서서 이겨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같이 이 이야기를 아이들의 상황 때마다 그 단어를 써서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상황. 혼자 속상하고 슬프다고 삐져가지고 문 닫고 인사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엄마한테 화나 있을 때 그리고 원에 안 간다고 엄마랑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나는 아무 말도 안 듣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위드 대화법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 속상하다고 슬프다고 문 닫고 엄마랑 같이 대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에도 안 가요. 이런 상황일 때 우리 어머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이 속상하지? 지금은 아무랑도 말하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원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만약에 엄마도 속상해서 원에 데려가지 않고 혼자 있게 되면 우리 친구는 어떨 것 같아? 엄마도 속상하고 힘들고 슬플 때가 있어. 말하기도 싫고 인사하기도 싫고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지훈이가 오면 엄마가 놀아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 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 포인트.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너무 계속 슬프고 속상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만 들어가 있고 우리 지훈이랑 놀지도 않으면 어떨까? 우리 지훈이도 같이 속상하겠지? 그리고 다른 일도 못하게 되고 다른 놀지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지훈이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는 또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자, 아이들이 내가 똑같이 너와 이런 모습을 내가 갖고 있으면 너도 힘든 것처럼 나도 너가 속상한 마음을 계속 보고 있으면 나도
마음이 속상해라는 것을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소통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가 그럽니다. 우리 지금 땡땡이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그럼 이제 엄마도 속상해. 엄마도 눈물 나. 아이들만 이렇게 대화도 해요. 몰라 말면서. 그럼 이때 이제 어머님들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 맞아. 엄마는 우리 지훈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그래서 엄마에게 슬픈 마음 말해줘서 고맙고 속상하지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슬픈데 슬픈 마음을 표현해줘서 고마워. 사실 이 아이들한테요. 울지 마, 그만 울어, 뭐가 그거 가지고 삐져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아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확 닫았죠. 그런데 그렇지 속상하지 눈물 나지 울어도 괜찮아. 너가 이 마음을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이 말 한마디로 아이들은요. 자기가 왜 슬펐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님들도 속상하고 슬플 때 누군가가 이 말을 해주면 그냥 눈물 나거든요. 고마워서. 아이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음 빛깔에서 또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이 나고 혼자 있고 싶은 속상한 마음이 생겼을 때 울어도 괜찮아. 우는 건 나쁜 거 아니야. 많이 울어도 돼. 엄마 앞에서 우는 것은 더 고마워, 엄마가. 많이 울고 나면 또 마음이 후련해질 거야.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선생님, 엄마의 말을 잘 들어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슬프고 속상한 마음을 참을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어. 지금은 슬프고 속상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 원에 가보자. 그리고 엄마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또 선생님은 또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속상한지 더 들어주실 거야. 함께 일어나서 다시 우리 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볼까? 울지 말라는 게 아니죠. 슬프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참으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너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 다음을 위해서 다음 또 이 슬픔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또 행복한 일, 기쁜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아이들과 대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슬픔 이겨낸 친구들은요. 다시 인사하고 다시 앞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말을 순종해서 참고 이겨내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마음 빛깔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마음의 힘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너무 슬프더라도 다음을 위하여 그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그 일을 도전할 때에 어머님들이 슬픔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5번째 상황. 화가 납니다. 이제 화가 나서 불평하고 짜증낼 때. 이 속상하고 삐져 있는 것과 또 화가 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건 조금 다르잖아요. 나타나는 게 좀 다르죠. 막 던지기도 하고요. 실제 엄마를 때리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원을 운영할 때 선생님을 때리는 거를 제가 눈앞으로 봤습니다. 네. 근데 원에서 부모님을 때리는 아이를 어머님들이 이렇게 받아주시면요. 그 아이는 원에서 선생님 또 때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 지금 아이가 혹시 화가 나서 부모님을 때리더라도 지금 멈추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러면 하지마! 누가 그렇게 그러라 그랬어? 이 손 봐라! 이렇게 이렇게 멈추게 하면 또 마음이 다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마음을 열면서 아이들에게 이걸 멈추게 할 수 있을지 위드대화법 같이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까? 자세히 생각해 보자. 우리 친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화가 난 마음이 얼굴에 가득하네. 한번 거울을 볼까? 일단은 이 화를 멈출 수 있도록 숨을 천천히 쉬어보자. 아이와 숨을 조금 멈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 공감하겠습니다. 엄마도 엄마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짜증날 때가 있어. 땡땡이가 안전하지 않게 놀고 밥도 잘 안 먹고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 보면 땡땡이를 이해할 수 없어서 화가 나기도 해. 화나고 짜증난 마음은 엄마도 그럴 때가 있어서 충분히 이해해. 너 맘대로 안 되면 화가 날 수 있지. 엄마도 화가 날 때 있는데 왜? 세 번째.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왜 화가 난다고 물건을 던지고 뭐 엄마나 친구를 때리거나 하면 물론 엄마는 너가 화가 나니까 이해할 수 있고 엄마도 그랬으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너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왜 우리 친구가 그렇게 했는지 이해 못하기 때문에 너만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 이 얘기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적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썼지만요. 어머님들이 이 너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이 구간에서 다른 사람이 너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의 그 행동을 보면 너가 나쁜 아이로 생각할 것 같아. 넌 나쁜 아이가 아닌데. 이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왜 화가 나는지 엄마한테 천천히 건강하게 이야기 좀 해줄래? 너가 나쁜 아이로 보여지지 않도록 이야기로 엄마한테 얘기해주면 엄마가 들어줄게. 자, 그리고 나서는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화가 나는 마음을 멈추고 잘 생각해서 얘기해 주어서 고마워. 꼭 고맙다는 말을 제가 좀 뒤에 붙입니다. 이런 경우.
그것만으로도 너무 멋져. 화를 멈추고 엄마한테 이야기했다는 자체로 너는 너무 멋진 친구야.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엄마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겠니? 그리고 나서 이 화가 멈출 수 있도록 다시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을 한번 찾아보자. 화가 났을 때는 내가 다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한번 찾아보면 그 화가 줄어들 거야. 아이들한테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방향성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가장 좋겠죠. 여기 위드에서 가장 포인트 되는 것은 사실을 제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을 말할 때 그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나쁜 아이로 보여지거나 너가 오해받는 아이로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덧붙여 주시면 훨씬 우리 아이들의 입장으로 어머님들이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음빛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나는 마음을 잠시 멈추고 화난 이유를 자세히 생각해 보자. 자세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었다면 정확하게 이야기해보고 바꿔가면 되는 거야. 화났다고 짜증 부리지 말고 화난 것을 왜 화가 난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돼. 그리고 바꿔나가면 되잖아. 바로 화난 마음이 또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럴 때는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보자. 화난 마음이 줄어들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이 화난 마음을 이제는 다시 감사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을 거야. 지금 너가 나에게 화난 마음을 천천히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화났을 때 그 마음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돼. 네, 지금 화난 것을 화내지 마, 그만 화내, 짜증내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화날 수 있고 짜증날 수 있지만 그거를 잠깐 멈추고 이때 저희 마음빛깔에서 마음숨을 하거든요. 잠깐 멈추고 왜 그렇게 화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아이들한테 생성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화는 어떤 마음의 힘이 있어? 화를 멈추는 마음의 힘이 뭔지 그리고 그 화를 멈추는데 감사의 마음을 찾고 왜 이 화났는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는 화가 아닌 감사와 용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빛깔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가정에서도 이런 대화를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아이들이 더 논리정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상황입니다. 자, 원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면서 원에 안 간다고 웁니다. 막 짜증내면서 나 원에 안 갈 거야. 엄마 친구들이 나 미워해. 선생님이 나만 안 예뻐해. 나만 미워해.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좀 합니다. 그죠? 또 어머님들이 그 회사 안 가시거나 집에 엄마 아빠가 또 쉰다는 거 알 때는 이런 핑계를 대서 또 안 가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 다 알거든요. 어머님들 언제 쉬는지. 왜냐면 어머님들이 화장하고 가면 회사 가는데 화장 안 하면은 집에서 쉰다는 걸 아이들이 그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예, 티 납니다. 여러분. 그럼 또 이런 핑계를 대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진짜 핑계 대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정말 슬퍼서 미움의 끝판왕이 돼가지고 내가 친구가 너무 미워서 안 간다고 하는 그거를 의도적으로 파악해야 돼요. 얘가 나랑 놀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진짜 그러는 건지 일단 파악을 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위드 대화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친구도 밉고 선생님도 밉고 다 미운 이유가 뭘까? 우리 땡땡이의 마음을 몰라줘서 그런 거구나. 어떤 일에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됐어?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이제 관찰하고 아이들이 왜 그랬는지 자신도 관찰하는 시간을 갖죠. 그 다음에 엄마도 가끔 회사에서 미운 사람 생기면 회사 가기 싫고 보기도 싫을 때가 있어. 이때 어머님들의 격한 공감이 나오면 됩니다. 격한 공감. 엄마도 미운 사람 있어 이러면서 또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있잖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미워 보여. 자, 우리 아이들 그것 때문에 미운 거거든요, 친구가. 자, 그런 다음 이제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계속 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또 그거를 도망갔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사실 얘기할게요. 시작. 그런데 자꾸 밉고 보기 싫다고 엄마가 피하기만 하니까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은 계속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거야. 또 나는 계속 상처를 받고만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밉지만 용기를 내서 그 사람한테 말을 했어. 그랬더니 엄마한테 사과를 하는 거야. 물론 가끔은 사과 안 하는 사람 또 있었어. 그렇지만 엄마가 그 사람에게 용기 내서 말을 하고 나니까 내 앞에서 그 행동을 안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어. 우리 땡땡이도 그냥 나 원에 안 갈 거야. 피하지 말고 용기 내서 말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아이들과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말하겠죠. 내가 말했는데도 안 해줘. 내가 말했는데도 모른 척해. 내가 말했는데 나한테 때렸어. 뭐 이런 얘기들 아이들 합니다. 그럼
어머,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말하기 쉽지 않은데 엄마한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엄마가 이런 말을 해주니까 이제 알았어. 왜 가기 싫었는지. 그러면 우리 이 마음을 이제 원에 가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얘기해보자. 그것이 너가 원에 가는 책임을 지고 하는 행동이야. 그걸 우리 엄마한테 보여주고 친구들과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건 어떨까? 밉지만 화가 나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절제하고 다시 원해 가는 책임감 있는 행동. 그 행동을 하는 너가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져. 네. 우리 아이한테 마음빛깔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게 됩니다. 그죠?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기도 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 생길수록 내 안에서 기뻤던 행복했던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가 미워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자꾸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 미워하는 대상한테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 너의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야.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용기 있게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어려서부터 저희는 문제 상황과 미워하는 사람 앞에 도망가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건강하게 자신의 마음을 용기 있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마음 빛깔이 가장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잠깐 절제하고 다음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면서 너의 마음을 용기 있게 말할 때 너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생겨날 거야.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너를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너를 자꾸 다른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면서 너를 힘들게 만들 때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얘기하고 너는 너의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면 돼. 그 사람 때문에 너가 속상해서 원해 가지 않거나 선생님을 만나지 않거나 친구를 만나지 않아서 너가 스스로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너의 손해다. 되게 재밌죠? 우리 아이들요. 손해라는 말을 압니다. 제가 우리 원에 다닐 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심지어 4살, 5살한테도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누구 손해일까? 이렇게 물어봐요. 너가 이렇게 미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누구 손해일까? 너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계속 울면서 지금 원해서 재밌게 놀 시간을 잃어버린다면 누구 손해일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되게 재밌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정말 우리 아이들은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금 굉장히 논리 있게 지금 키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정확한 사실을 근거해서 얘기해 주시는 이 습관을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도 점차적으로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요. 논리정연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이 미움 속에서 용기 있게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게 되고요. 절제하는 마음도 더불어서 내가 이 마음을 넘어서서 내 모든 것에 책임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우리 아이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 옆에 제가 말했던 위드 대화법. 아이들과 함께하는 대화, 또 부모님과 또 부모님들끼리 부부 간의 대화에서도 이렇게 관찰한 내용, 또 공감하면서 사실을 말하고 거기에 대한 행동까지 갈 수 있는 이 프로세스로 어머님들이 조금 연습을 해보신다면은 그 대화에 맞게끔 아이들도 함께 이 대화를 통해서 어머님들께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엄마 짜증나 라고 대화했던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도 엄마 마음 이해하는데 내 마음이 이렇다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로 어머님들이 키워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편적인 상황으로 어머님들께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마음 빛깔이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궁극적인 거는 우리가 모두 아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다치는 대화를 들었던 것처럼 그 마음이 다치는 대화를 부모님이 했었을 때 상처받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대화의 시작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멋지게 잘 말하고 예쁘게 말하는 거 말고 내가 아이였었을 때 마음을 이해하면서 아이들의 말을 정말 들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는 대화를 시작하시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부모님들의 대화를 통해
다음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전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이 자리에 그런 대화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오신 어머님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빛나게 해주시고 또 어머님들 스스로 그 대화를 하실 때 편안하게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빛을 주고 삶을 빛나게 하는 대화, 우리 부모님들, 오늘 모여주신 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저는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고요. 또 이 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아이들의 마음에 또 아이들의 대화에 마음 빛깔의 대화가 마음껏 일어날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 함께 아이들과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 50분 정도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마음이 빛나면 삶이 빛나는 이 대화 함께 해주실 걸 믿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어머님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어머님들과 만날 때에 이렇게 만만부리찌로도 만날 수 있고요. 또 매월 무료 이벤트 교육인 이 줌교육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만만부리찌는요. 아이들의 마음, 어머님들의 마음을 서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질문하면서 토크쇼하는 라디오 스타 같은 느낌으로 어머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또 분이 나오고 아이들 마음을 대변하는 마음이 나와서 서로 같이 소통을 하고 마음이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조금 아이들과 어떤 문제 상황이 생기거나 또 마음 빛깔의 어떤 대화들을 같이 궁금하시다면 토크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이렇게 어머님들과 제가 만나서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대화할 수 있을지 또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많은 주제들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아이는 삶 속에서 배웁니다입니다. 어머님들, 부모님들의 뒷그림자를 보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고 배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것인가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 마지막으로 같이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지금 화면을 좀 켜주시고요. 저희 오늘의 이 마음을 여는 대화법의 시간을 잊지 않도록 함께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머님들과 저는 한 팀입니다. 네, 마음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과 삶의 힘을 줄 우리 마음 대화 팀들 화이팅 하시고요. 함께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구글 설문지 함께 조금 설문지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내용으로 어머님들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대표로 나가겠습니다. 네, 어머님들이 이렇게 나가면 눈치 게임으로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우리 어머님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채팅창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본 어머님들 다음번에도 또 뵐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어머님들 대신해서 대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제가 나갈게요. 지금 눈치 게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제가. 자, 하나, 둘, 셋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네. 제가 나갈게요. 어머님도 안 나가셔도 돼요. 제가 나갈 거예요. 네.